99%가 모르는 유혹의 본질, 상대방이 먼저 안달나게 만드는 심리와 관계 주도권의 비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 데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연애든 친구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고민은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나는 진심으로 잘해줬고 상대에게 애정을 표현했으며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쓸수록 상대는 여유로워지고 심지어는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마치 한쪽은 간절히 매달리는데 다른 한쪽은 점점 등을 돌리는 듯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외모나 성격 혹은 대화 스킬 같은 피상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의 본질을 결정짓는 힘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그 중심에는 유혹이라는 개념의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상대를 만족시키는 행동이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스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진짜 정체는 상대의 뇌와 감정 시스템에 어떤 감정 상태를 만들어내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심리에서 궁금증, 불확실성, 경외심 같은 감정들이 자극될 때 유혹은 시작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 즉 자신의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여유와 자기 확신은 상대의 감정 흐름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혹의 본질이며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잘해줬는데도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학과 뇌과학 관점에서 차분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상대를 만족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태도와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내면의 에너지에서 출발하며 그것이 곧 유혹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함께 탐색해보겠습니다. 2. 왜 잘해주는데도 매력이 떨어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상대를 향한 친절한 말, 따뜻한 메시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는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특히 희소성에 반응하는 본능적인 메커니즘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과도한 가치 제공입니다. 즉, 내 감정, 시간, 관심, 자원을 상대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방식이 오히려 내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의 뇌는 희소한 것에 더 많은 주의와 감정적 반응을 투자합니다. 반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대상은 안정감이 아니라 무뎌짐을 불러옵니다. 그 대상은 더 이상 내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는 존재로 분류되며 그 순간 관계의 긴장감과 흥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더라도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은 다양한 비언어적 신호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목소리의 떨림, 답장의 속도, 지나치게 친절한 표현 등은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러한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며 본능적으로 거리 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뇌가 위험 회피 본능에 따라 안정되지 않은 감정 상태를 회피하는 자동 반응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전염됩니다. 내가 절박하고 초조할수록 상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이유 없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유혹의 본질은 행동의 양이나 선의의 정도가 아니라 감정의 질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3. 상대를 끌어당기는 3가지 핵심 전략. 첫 번째 전략, 내 우주의 중력 회복. 유혹은 상대방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의 삶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가 상대의 관심을 결정짓습니다. 취미, 일,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내 삶을 풍부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잡혀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인식은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으로 연결되어 상대는 나에게서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여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의 중력이고 매력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감정 프레임의 주도권 잡기. 관계에서 주도권은 사랑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덜 흔들리고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감정의 프레임을 내가 쥐고 있을 때 상대는 나의 반응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리듬에 따라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감정 변화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상태. 이 안정감이 바로 주도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기. 사람은 항상 탐색하고 싶은 대상을 향해 관심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쉽게 보여주고 다 오픈해버리는 순간 상대의 뇌는 더 이상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감정의 긴장감은 끊기고 맙니다. 유혹은 호기심의 지속에서 비롯됩니다. 감정과 생각, 일상 속의 디테일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습관은 궁금함을 유지하게 하며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4.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방안 3단계. 1단계 즉각 반응을 멈추는 습관 만들기. 메시지가 오면 바로 답하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나의 시간 가치를 깎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는 습관은 내가 늘 대기 상태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내 시간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킵니다. 먼저 나의 일정과 집중할 일을 마친 후 여유롭게 답하는 패턴을 형성하면 내 삶의 리듬을 상대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2단계 긍정적 노출과 정서적 독립 증명하기. SNS는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창구입니다. 외로움, 힘듦, 감정적 기복을 드러내는 글보다는 스스로의 삶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장면을 공유하세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독립된 존재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고 그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SNS 활용은 관계의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단호하지만 정중한 거절 훈련.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지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거나 감정의 무게가 과잉 전달되어 피곤함을 유발합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힘들겠어요처럼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면 나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힘도 길러집니다. 5. 결론. 유혹의 본질은 화려한 기술이나 매력적인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내 삶의 중심이 잡혀 있는가, 나는 내 시간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흔들릴수록 안심하지만 동시에 흥미를 잃고 내가 중심을 잡을수록 궁금해하고 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유혹의 역설이자 관계의 심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줄이고 상대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매력은 사라지고 주도권은 이동합니다. 반대로 나의 세계를 넓히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순간 상대는 점점 내 중력에 빨려 들어갑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궁금함, 이유 없는 안달. 그것이 바로 진짜 유혹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애에서 소모되지 않고 주도권을 가진 채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